그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좋아요, 댓글, 구독 설정, 알람 설정까지. 뭐냐면 딘토인데 여러분 생각보다 딘토립이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 딘토립을. 네. 그래서 14번째 과태부이고요. 고등학교 때 현역. 왜 특수교육과를 선택했어? 고등학교 때? 근데 보통 특수교육과를 선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 대개가 다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거나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특수교사가 있거나 주변에 자기 지인 중에 가까운 친척 중에 뭐 장애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는 이상 보통 잘 알기 쉬운 직업은 아니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간호사를 하려고 했어. 근데 왜냐면 나는 약간 돈을 빨리 버는 게 목적이었거든. 이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 성격도 그렇긴 한데 내가 담임선생님이랑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 나 썸남도 그 대사를 다 알 정도로 힘들어드리면서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맨날 선생님 수다 떨고. 선생님이 본 나의 성향으로는 간호사가 맞지 않았던 거지. 부른 거야 나를. 서연아 너 진짜 간호사 하고 싶냐. 바로 취직을 할 수 있는 흔하지 않은 직종 중에 하나니까. 거의. 이제 선생님은 아니다. 나는 너가 간호사를 하면 네 밝은 성격이 많이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너의 멘탈에 간호사는 맞지 않다. 너도 사람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니까 선생님은 어때? 가 된 거야. 내가 난 완전 완강하게 아니요 저 사범대는 싫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되는 법을 엄청 알아봤는데 경쟁률도 너무 치열하고 공부도 너무 힘들고 되고 난 뒤에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하는 직종이고 선생님 외에 이제 가르치는 업무 외에 행정도 너무 많고. 그래서 선생님은 됐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너무 만족도가 높다. 진짜 물론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 되는 과정이 너무 힘들지만 되고 난 뒤가 선생님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약간 거기에 설득이 된 거지. 엄마도 찬성한 거지. 얘가 교육직에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쌤의 영향이 엄청 크네. 나는 그 담임선생님한테 참 감사해. 그래서 내가 간호사를 했으면 나도 힘들었을 것 같거든. 그럼 교육계열로 적자 해서 교육계열로 적었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해야 되잖아 과를. 영어 교육과가 너무 높은 거야. 아 그래? 국어, 영어가 좀 높았어. 그래? 커트라인. 그래서 메인 과목이라고 그러고?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이 없는 거야. 망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우리 엄마가 그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장애인 관련된 곳에서 이제 그 센터에서 국장을 하고 계셔. 나도 이제 장애인 관련돼서 봉사를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장애인이 나한테는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좀 거기에 편견이 없었던 편이라 엄마 그걸 보고 특수교사는 어때? 가 된 거야. 원래 그런 분야 아예 몰랐어? 응. 특수교사라는 그 직종 자체를 아예 몰랐지. 고등학교 안에 특수학급이 있잖아. 특수학급 안에 선생님은 특수교사고 그 옆에 그 보조해주는 보조교사가 한 정도 있고 사회복지사분들도 복지관에서 일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한 센터에서도 일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특수학급도 있는 거지. 특수학교랑 선택권이. 근데 엄청 힘들거든. 이제 아이들 기저귀 가는 거나 아니면 방과 후 학교 활동할 때 방과 후 시간에 이제 케어해주는 거나 아니 장애인 친구가 문제 행동을 일으켰어. 근데 선생님은 어쨌든 담임선생님은 수업을 진행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반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얘 데리고 혹시 다른 안정실에 나가줄 수 있냐라고 할 때 이제 그 사회복지사 분들이 보통 하는 거지. 그런 일 계속 붙어있어야 되거든. 엄청 만약에 장애가 심해 그런 친구들이 진짜 1대1로 이렇게 붙는 경우도 있어. 특수교사 괜찮다. 칼출근 칼퇴하고 시간 맞춰서 출근해가지고 애들 케어하고 진짜 심한 문제행동 우리가 다 하고 이런 빨라. 일반 교사보다 퇴근이 좀 한두 시간 정도는 빠르거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야 특수교사 꿀이래. 너 해봐 이렇게 된 거지. 특수교육과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대학교에. 그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좀 소수였기도 했고. 경쟁률도 낮았겠네. 국어 영어보다 훨씬.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면 아예 그쪽으로 가는 게 확정이잖아 사실. 근데 너 어쨌든 선생님이로 방향을 틀었는데 아예 그것만 적기엔 부담인 거 아니야?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근데 대학은 가야 되니까. 그리고 특수교육과가 따로 막 있는 게 아니라 사범대 안에 있으니까 그냥 교직이수를 하면서 다른 과 수업도 난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지. 나는 못할 것 같다. 난 장애인 친구들을 못할 것 같다 이랬는데 왜냐면 그래 보여도 힘들어 보였거든. 근데 엄마 말로는 네가 지금 그 고민을 하는 것부터가 너는 아이들을 대할 그 마음 자세가 돼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해서 내가 거기 혹해가지고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이제 거기다 혹해가지고 그런가? 나 여기만 붙었어? 아니지. 운 좋게도
이제 여기가 제일 높은 데였어. 내가 쓴 1점대야 여기가. 내가 그때 지원했을 때는 교과로 1.2였거든. 여기 성적 컷이. 특교가 이제 좀 그 같은 사범대 안에 저도 좀 유별나게 좀 세. 그 선택할 수 있는 대학 그 선택도 없고 많이. 좀 운 좋게 면접을 잘 봐서. 이제 6전형 중에 논술 1개 쓰고 나머지를 다 면접으로 넣었는데 사실 거의 다 나의 성적보다 높게 적었어. 높아. 내 성적이 좋지 않아. 해가지고 이렇게 다 올 합격을 했죠. 대박이네. 나는 근데 면접을 잘 못했어. 근데 나는 약간 면접 볼 때 리액션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살아오는 거를 이렇게 살아서 그때 교수님들이 말하자. 교수님들이 막 말씀하지 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 이렇게 들어. 진짜요? 막 이러면서 아 네네네 막 이러면서 들어. 교수님들 누가 들어오실지 몰라서 근데 또 특수 교육과 면접이니까 뭔가 교육과 교수님들이 오시겠지? 그래서 거기 교수진 그 설명이 있어 홈페이지에. 이건 팁이다. 이거는 팁이다. 약간 고등학생 그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그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교수진을 봐. 과 교수님들을 다 봐. 그 교수님 무슨 과 전공인지를 보면 돼. 약간 예를 들어 우리는 장애 기류가 있으니까 뭐 정서행동 장애가 있고 시각 장애가 있고 뭐 청각 장애 이렇게 전공이 다 있으시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나 외워갔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분이 들어오신 거야. 만약에 그 교수님이 들어와서 어떤 걸 더 공부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그 교수님의 그걸 말하는 거야. 저는 시각 장애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계속 교수님 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취업도 쳤어. 트와이스의 취업 베이비. 한마디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교수님들 너무 처져 보이셔가지고 제가 춤 한 곡 춰도 되겠습니까? 해서 그 교수님들이 하세요 해서 일어나서 춰러 베이베 쏜다 힘을 내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까르르 웃으셔서 어땠어? 대학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비대면이었거든. 맞네요. 2학번이랑 뭐 그래서 신입생 그런 것도 없고 세터 이런 거 없고 그냥 기숙사 살면서 알바하고 수업 비대면 듣고 이래가지고 나 완전 금쪽이었어. 이런 거 말해도 되는지 왜 모르겠어. 금쪽이? 줌 수업이잖아. 줌 수업할 때 막 알바 간다고 막 머리 말리고 아, 머리카락에 약간 무조건 카메라 켜야 됐거든. 모든 수업이.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이제 교수님들한테 안 보일 리가 없거든 사실. 그러니까 애들한테 막 카톡 와. 소연아 네 머리 날리는 거 보여? 이러면서 안돼 이러고 이제 내려놨다가. 그랬는데 나는 1학년 때는 사실 전공 수업을 거의 들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완전 기초? 학과 기초만 들을. 근데 전과가 되긴 해? 그 되긴 서울대 하지. 안에서? 사범대한테 돼. 근데 그래? 다른 타과에서 특수교육과로 전과는 안 되는데 그 복전은 할 수 있지. 그치. 근데 그걸 할 생각은 안 했어? 응. 왜냐면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못한다 생각했었어. 나는 좀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다른 과를 전과하고 싶을 만큼 하고 싶은 과가 없었어. 그리고 나는 중등 특수교육이라 중등은 그 표시 과목을 선택해야 돼. 내가 과학을 표시 과목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중등 특수교사 자격이 나오면서 거기 표시 과목에 과학으로 나오는 거거든. 내 친구는 그래서 행정학과 선택해서 사회로 가려고. 뭐 그런 친구도 있고 법학과 선택하는 분도 있고. 그 아예 부전공 이런 거 아예 안 했어? 그러니까 나 영어가 하고 싶었는데 영어. 우리 학교는 영어가 안 돼. 왜? 영어 교육과가 없어. 그리고 영어 영문학과가 있긴 한데 그러네. 우리는 그게 다른 캠퍼스에 있어서 그게 선택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 영문이 만약에 우리 캠퍼스에 있었으면 아마 들었을 것 같아. 나중에 어쨌든 선생님이 되는 거잖아. 응. 그 과정이 어떻게 돼? 특수교육과에 들어오면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초등이랑 중등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택한 거를 따라서 3, 4학년을 들어. 우리 학교는 분위기가 4학년 때 거의 안 들으려고 해 수업을. 그 졸업을 하면서 그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나오거든. 4학년 때는 진짜 최소 학점만 들으면서 임용을 공부를 해. 임용을 공부를 1년 정도 해서 실습도 있는 거 아닌가? 교생 실습 나가지. 근데 보통은 스트레이트로 졸업함과 동시에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11월에 1차 시험이 있어. 그건 발표가 12월에 나거든. 경기도를 지원하느냐, 서울을 지원하느냐, 뭐 울산, 부산 아니면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런 식으로. 그거에 따라서 또 2차가 다르거든 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2차를 준비를 하는 거지. 만약에 붙으면. 그리고 만약에 떨어지면 다시 1차부터. 떨어지면 다음 연도 그렇지. 11월? 다음 연도 11월에 해야지. 1년? 근데 그거를 준비하는 게 되게 애매한 게 봐봐. 11월에 시험을 쳐. 12월에 발표가 나. 근데 1월에 면접이야. 2차. 그리고 2월에 그 결과가 발표가 나. 근데 붙었다면 그거 결과를 보고 2차를 준비하면 너무 늦어버리는 거야. 한 달 조금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촉박하니까 보통은 1차 끝나자마자 바로 2차 준비를 하지. 2차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12월에 결과 발표 났는데
떨어졌대. 그럼 이제 1차부터 다시 해. 다시 1차 공부하고. 임용의 과목은 뭐가 있어? 특수교육과의 이제 임용 같은 경우는 특학이라고 특수교육학이 있어. 그 다음에 교육학. 이제 그 안에 수가 많지. 시각장애, 뭐 청각장애, 지적장애, 뭐 정서행동장애 해가지고 엄청 장애가 많은데 그 장애 종류가 다 한 과목인 거지. 그럼 나중에 너가 그쪽으로 가면은 그 안에서 또 선택을 해야 돼? 그건 아니야?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린 다 서술형이거든. 근데 초등 특수는 좀 단답식이 많고 중등 특수는 서술형이. 또 이제 그것도 많이 고민하지. 내가 초등을 갈지 중등을 갈지 고민할 때 임용을 빨리 붙고 싶고 임용할 때 조금 덜 힘들고 싶다? 초등으로 가는 걸 추천하지. 근데 되고 난 뒤에 초등은 조금 아이들이 많이 어리니까 케어해야 하는 범위가 훨씬 넓은? 근데 뭐 그렇다고 중등도 쉽진 않지. 중등은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힘도 좀 있고. 그럼 사범대 그 수업 스타일 같은 건 어때? 팀플이 진짜 많아. 왜냐면 우리는 학습 모델 이런 걸 많이 배우는데 어떤 학생을 학습시킬 때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참여형 수업이야. 너네가 하는 게 제일 기억에 오래 남는다. 막 수업 지도안 짜는 거 그냥 해 이렇게 시키고 수업 실연이라고 이제 앞에 학생들이 있다 가정하에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연극하듯이. 자 여러분 오늘은 이걸 해볼게요. 어머 땡땡이가 지금 선생님한테 손을 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 중에서 그런 거 못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되게 많아. 그 준비를 막 대본으로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대본 달달달 외운 거 까먹잖아. 그러면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막 이런 애도 있어. 근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수업하다가 다시 할게 라고 못하니까 누가 갑자기 책상 때리는 거 문제 행동하고 누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 문제 행동하고 막. 교대랑 서범대 차이? 교대는 초등학교 선생님만 할 수 있어. 사범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죽어도 안 돼. 아까는 초등, 중등 선택하는 게 있다 했어. 그거는 특수교육만. 그 또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교대는 교대를 다닌 사람들끼리만 임용을 볼 수 있어. 내가 만약에 비사범계야. 나 뭐 영어 영문학과야. 근데 내가 교직을 이수를 했어. 그럼 나도 사범대 사람들 같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또 차이점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경쟁률이 훨씬 세죠. 훨씬은 아니거든. 우리가 그 장애인 친구들 만난다는 거.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좀 내 그 모토가 인생의 모토가 그래도 호랑이도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는데 나도 뭐라 남겨야 되지 않겠나?가 이제 그런 모토였어서 거기서 시작한 게 교사고 거기서 시작한 게 이제 특수교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나를 만나서 뭔가가 변화가 있었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 그 보람찬 거는 사범대나 초등 교사를 하기 위해 교대를 간다거나 뭐 그런 것도 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뭔가가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게 나는 약간 좋은 가치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고 싶다. 약간 그게 좀 커. 나 그래서 봉사를 진짜 많이 하거든. 어릴 때부터 봉사를 진짜 많이 했는데 이번에 또 해외 봉사 갔다 왔다 그래서. 그치? 근데 나는 그런 게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해. 해외봉사도 엄청 재밌어 했겠네 가서. 울었잖아. 애기랑 못 태워줘. 근데 애들 다 울더라. 나 처음에 눈물 안 났는데 나 간다고 애들이 우는 거야. 나 안 울었어. 아 진짜? 이 오빠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네. 나 항상 그거 항상 생각해. 보람된 일을 하는 것과 뭔가를 남기는 거. 나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생각하는데 학생회 같은 경우는 학교가 아니면 못해. 고등학교 학생회랑 또 대학교 학생회는 또 다르거든.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하라 그래. 대학생활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하고 학과 점수 잘 받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사람만큼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특히 만약에 특수교육과를 온다면 그리고 교육 계열로 갈 거라면 대학교 친구들이 생각보다 오래 간다.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그 교육 계열에서 만나는 교사끼리 친해질 수도 있거든? 친해질 수도 있는데 조금의 선은 생겨.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한테는 안 생기잖아. 그리고 좀 다양한 계열의 학과의 사람들이랑 친해지면 뭔가 다른 직장에 대한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좀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사범대 학생회를 했는데 너무 좋았기 때문에 총학생회를 하는 거였어서 너무 힘들긴 해. 사실 시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그래서 노는 시간보다는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훨씬 많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것만큼 또 좋은 일은 없다.
안녕. 여기까지 할게요.